여러분 혹시 유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유자를 너무 좋아해서 유자차는 물론이고 유자 화채, 유자전과 유자 드레싱까지 유자로 만든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겨울철 최고의 비타민 과일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레몬이나 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비타민의 보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려 비타민C가 레몬의 3배에 달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유기산도 제일 많은 유자입니다. 새콤 달콤 씁쓸한 맛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유자는 11월에서 12월에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최고의 면역력 증진제라 유자청, 유자화채, 유자전과나 소스로도 많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 유자가 감기 예방을 넘어 장수의 비법이자 혈관 건강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유자가 장수의 상징이고 노화 방지에 으뜸이라 유자의 과육과 껍질 씨앗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유자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유자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유자 섭취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유자청입니다. 유자를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달달한 유자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유자차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리 좋은 유자 섭취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자는 겨울철 최고의 비타민 왕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의 함량이 레몬의 3배나 될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비타민 B 함량이 다른 감귤류 과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피로물질과 독소를 싹 빼주는 구연산까지 가득하니 잔기침과 묵은 가래 그리고 감기의 최고 해결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자를 설탕 범벅인 유자청이나 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청이나 잼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심지어 유자차와 유자전과는 식후에 드시니 이미 올라간 혈당을 또 한 번 확 올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혈당 수치는 뇌의 호르몬 조절에 혼동을 주게 됩니다. 얼마나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니 혈관 속에 당분이 남아돌고 이게 바로 당독소가 되어 혈관 속 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염증이 뇌의 혈관 속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뇌의 신경세포 사이를 방해하며 인지 기능을 뚝 떨어뜨리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그리고 중풍 같은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이 가득한 유자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이유는 설탕이 소화되기 위해 정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면역력 향상을 위해 유자를 드시더라도 전부 다 설탕 소화에 소모되어 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유자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유자를 먹고 시원한 우유 한 잔 딱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왠지 우유 속 칼슘과 유자 속 가득한 비타민이 함께하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지만 사실 소화를 위해서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혹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는 있는데 왜 유자나 레몬 우유는 없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은 산을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자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위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고 위와 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자가 뼈 건강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유자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슘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데요. 따라서 유자는 관절염이나 골다골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유자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배추입니다. 겨울 배추는 보약보다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찬 바람을 견디고 땅에 영양이 가득한 배추는 무조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가 피로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유자와 함께하면 피로 회복을 위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자와 마찬가지로 배추 역시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함께 드시면 안 그래도 추운 겨울철 경직되는 소화기관을 더욱더 차갑게 만드니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배추와 유자는 항암 작용에 참 훌륭한 조합이라 꼭 함께 드셔야 하는데요. 바로 생강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굉장히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추 속대에 가득한 기적의 항암 성분 시니그린과 유자의 헤스페리딘이 대장 내의 염증을 싹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때 생강이 살균 효과까지 발휘하니 바이러스와 발암물질을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배추, 유자, 생강 삼총사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항암 음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앞으로는 유자 김치나 겉절이를 담으실 때 생강을 잘게 썰어 넣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자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유자와 식초는 조금 특이한 조합인데요. 사실 유자와 식초는 우리의 생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젊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비법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최대 유자 생산지이자 장수 마을인 시코쿠 섬의 비밀 레시피이기도 하죠. 다른 장수 마을들에 비해서 이 시코쿠 섬의 사람들이 유독 피부가 좋고 혈관 나이가 젊은 이유가 바로 이 유자 식초에 있었습니다. 유자가 젊음의 상징인 이유는 바로 유자 속 기적의 성분 헤스페리딘 때문입니다. 앞에서 유자가 과육은 물론이고 껍질과 씨앗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헤스페리딘의 70%가 유자 껍질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장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자 껍질 속 헤스페리딘이 우리 세포의 유전자 자체를 젊게 하니 노화를 막고 다시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유자는 병충해의 강해 유기농으로 수확할 수 있으니 껍질 속 농약 걱정도 없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자씨 역시 효능이 엄청난데요. 유자씨는 씻어내지 말고 끈적한 그대로 식초에 넣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게 유자가 혈관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유자를 감싼 끈적한 식이섬유 리모닌이 혈관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흡착하니 혈액이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주기에 유자는 씨까지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유자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추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무릎 통증과 관절염 그리고 신경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뻐근하고 쑤시는 통증은 정확한 위치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유자를 드시면 좋습니다. 유자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성질이 신경과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뜨거워진 부분을 차갑게 진정시켜주고 풀어주는 것이죠. 나아가 뇌혈관의 염증으로 생기는 중풍과 같은 질환을 미리 막아주기까지 하니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훌륭한 유자의 차가운 성질들이 반대로 보면 또 유일한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차가워서 소화가 어렵고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자가 염증을 풀어주고 그 독소가 혈관 속에 그대로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잘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통을 잘 비워두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때 대추를 함께 드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도와 유자가 풀어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피를 깨끗하고 맑게 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자에는 빈혈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엽산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대추의 혈액정화 효능과 함께 깨끗한 혈액을 가득 만들어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게다가 대추와 유자는 서로의 비타민이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해서 안색을 밝혀주고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니 기미와 검버섯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 걱정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유자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보약으로 손꼽히는 배추와 무는 김장김치의 재료인데요. 배추는 차갑고 무는 뜨겁습니다. 따라서 차가운 성질의 유자와 뜨거운 무는 최고의 궁합이고 화채를 해서 드시면 특히 참 좋습니다. 무가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서 기침과 가래와 같은 감기 기운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이때 유자와 함께 드시면 유자에 가득한 비타민이 면역력 향상 효과를 더해주게 됩니다. 또 날이 추워질수록 무는 단맛이 차차 더 올라오기에 신맛이 가득한 유자와 달달한 무가 최고의 맛궁합을 보여주고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에 가득한 소화 효소들이 유자와 함께해서 소화액을 분비시키니 과부하된 위와 장을 진정시키고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정말 좋은 것이죠. 게다가 겨울이 되면 유난히 독소 해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납니다. 겨울철 움직임이 덜하고 실내에 있다 보면 부종이 생기고 팔다리가 퉁퉁 붓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종을 꼭 제때제때 빼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은 바로 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간이 튼튼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유자와 무는 간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기도 합니다. 무 속의 베타인은 손상된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유자가 독소 해독을 도와주니 그야말로 최고의 간 건강 콤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무와 유자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연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연근을 너무 좋아해서 연금조림은 물론이고 평소에 연근 샐러드도 즐겨 먹는데요. 연근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일본의 대표 장수식품으로 손꼽히는 뿌리 채소의 왕이자 영양 덩어리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줄기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연근 간장 조림으로 달달하게 요리해서 많이 드시고 연근 영양밥과 연근전, 튀김 그리고 연근차로도 많이 드십니다. 뿌리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으뜸이니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도 제일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했고 잇몸에 피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면 또 연근 가루로 양치나 가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놀랍게도 연근이 치매를 물리치고 뇌 건강을 올려준다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연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연근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연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생연근이 해독에 좋다고 해서 연근을 갈아서 연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연근의 해독 효과는 생으로 드실 때 효능이 발휘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담배 연기로 독소 가득해진 폐와 기관지의 독소를 싹 빼주는 것이죠. 또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화끈거리면서 염증 주변에 열이 오르는데요. 찬성질의 연근이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 진정시켜주니 최고의 혈관 청소 부위이기도 한 것이죠. 나아가 화끈거리는 신경통과 관절염, 무릎 통증에 소염 진통 효과까지 있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드시면 매우 차가운 성질을 띠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연근을 생으로 갈아 만든 연근즙을 스트레스와 화병 해소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연근이 매우 차갑다 보니 우리 몸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근을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연근을 말려서 가루나 차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랍니다. 연근은 진흙 속에서 자라다 보니 기생충과 유충에 노출되어 있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독 살균의 대명사 식초물에 연근을 담가 독소를 최대한 빼고 난 후에 요리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연근과 감자를 함께 간장조림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연근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으뜸인 것은 맞습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님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슬픔에 빠져 오랫동안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근죽 한 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근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라는 것인데요. 전분이 무려 20% 되고 비타민까지 가득하니 연근만 드셔도 피로 회복은 물론 에너지 충전에 제일인 것이죠. 뿌리 채소 중에 전분이 제일 많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자가 1등. 그리고 뒤를 이어 연근이 2등입니다. 즉 감자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전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이죠. 녹말 전분이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너무 많이 드셔서 남는 전분은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전분에 열을 가해 익혀지면 그 과정에서 당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인데요.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지만 혈당을 쉽게 확 올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감자와 연근을 함께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분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자의 전분은 신기하게도 익혀서 냉동 후에 다시 해동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되는데요. 연근의 경우는 연근을 식초물에 담궈두시면 독소도 빠지지만 전분까지 싹 빠지고 저항성 전분만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삶아 냉동해 두셨다가 조금씩 해동해서 식초에 담가둔 연근과 함께 요리해 드시면 혈당 걱정 전혀 없이 당뇨의 최고인 보약 식단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연근과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연근하면 송송 뚫린 구멍이 생각나시죠? 연근은 연꽃 연잎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뿌리 줄기로 물속에서 자라면서 썩지 않기 위해 이 구멍들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잎과 꽃의 물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빨아올려주는 수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연근의 이 정화작용과 수분 공급 작용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들어 일교차가 심해지다 보니 손발과 팔다리가 퉁퉁 부어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붓기를 바로바로 빼줘야 살로 가지 않는데요. 바로 이때 연근을 드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연근 속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쏙 빼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칼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연근에는 칼륨이 놀랍도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니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칼륨 음식인 연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연근은 최고의 천연 철분제입니다. 연근을 공기 중에 두었을 때 금세 갈변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그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시큼한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를 껍질째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제일이라는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뇌 건강 비타민 콜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콜린이 우리의 뇌신경의 30%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에도 이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완전 식품 계란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근처럼 계란 노른자 속에 콜린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요즘 왠지 기억이 흐릿하니 깜빡깜빡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현상을 두고 뇌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연근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속 염증을 싹 제거하고 뇌에 신선한 혈액을 가득 공급하니 뇌가 더 빠르게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니 꼭 뇌 건강을 위해 연근을 계란과 함께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연근에 계란물을 묻혀 연근전으로 드셔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연근을 송송 썰어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연근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대표적인 저칼륨 음식으로 칼륨의 양이 많은 연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의 비타민들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연근에는 무려 사과의 10배, 귤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연근을 입으로 베어 물면 실처럼 늘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연근의 기적의 식이섬유 뮤신입니다.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고 독소를 해독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켜주니 위궤양과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효과를 당근 속 팩틴이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장 속 노폐물을 딱 빼주고 위와 장을 보호해주니 요즘 속이 미식미식 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얹힌 듯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을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하기 위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당근 연근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간장에 졸여 드시거나 뿌리채소 영양솥밥으로 드시면 정말이지 최고의 보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서 고사리 나물볶음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놀러 갈 때면 꼭 고사리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장수식품입니다.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고사리는 간에도 좋은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철분 역시 듬뿍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사리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이고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사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사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고사리는 저지방, 고섬유질 식품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튀김류는 높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품인 고사리는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또한 고사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지만 튀김류의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튀긴 음식을 피하시고 특히 고사리와 함께 먹는 것은 더욱 더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문어입니다. 고사리와 문어는 소화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궁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사리가 다이어트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칼로리가 100g당 30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 저혈량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리의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해결하니 체내의 노폐물까지 완벽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사리에는 고품질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문어 자체가 단단하니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고사리도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 시간이 매우 길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가득 드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나치게 소화가 어려우면 장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장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화에 유리한 음식 궁합을 골라 부드럽게 조리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전으로 드시기도 하고 메밀 가루를 넣고 푹 끓여서 고사리 육개장을 끓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사리와 메밀은 맛의 궁합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성질이 차가워서 뿌리까지 말려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로 뜨거워진 머리의 두통 및 화병 치료에도 참 좋습니다. 또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이 혈관 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를 빼주는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메밀 또한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으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가운 성질의 메밀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제일인 최고의 장수 식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고사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인 기능성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드시면 그 어떤 질환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면역력을 높이는데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각기병을 발생시키고 온몸 근육의 힘을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고사리를 삶고 쌀뜨물에 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타민 분해 효소는 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을 그 이상 한가득 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늘은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 그 이상이 마늘에 들어있으니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훌륭한 마늘을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고사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은 물론 근육통까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고사리 나물과 고사리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도 문어처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 있지만 돼지고기에는 지방도 함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비축하기에 꼭 드셔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이유도 사실 고기를 드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와 비타민, 무기질을 꼭 챙겨 드셔야만 오래오래 젊고 건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사리와 돼지고기는 참 훌륭한 궁합입니다. 국내 고사리 생산량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흑돼지와 고사리를 함께 먹는 요리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제일 까는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고사리의 부족한 무기질을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없는 비타민C가 고사리에 가득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또 고사리에는 칼륨이 가득하니 혈관 속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은데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콜레스테롤과 소금기를 제거해주니 더더욱 좋습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고사리 해장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드시면 참 좋은데요. 이 궁합은 특히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고사리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고사리 속 기적의 성분 프테로신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프테로신은 뇌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새롭게 재생하기도 한답니다. 놀랍게도 치매는 물론이고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사리의 프테로신이 뇌세포를 재생하려면 그 재료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들깨 속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이 바로 뇌신경과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뇌세포 재생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죠. 뇌혈관에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니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고사리를 들깨와 함께 드시면 프테로신을 활성화해서 탈모를 막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젊고 건강한 피부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또 고사리와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 역시 좋은 궁합을 보이니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유자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